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0일 남았네요. 네, 100일. 예. 내일부터 드디어 두 자리 숫자입니다. 예. 자, 100일 남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정말 더워. 작년과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더워요. 예. 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요.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옵니까? 아니면 공부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더워서 힘든 겁니까? 자, 공부가 힘들대요. 자, 다들 공부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힘들다고 해요? 자, 그러면요. 대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IQ가 있어요. 지능지수죠. 다음에 EQ가 있어요. EQ 아시죠? 감성지수가 돼요. 여기까지는 잘 아시더라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AQ예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AQ가 뭘까요? 역경지수예요. 대개 성공사의 공통점은요. IQ보다 감성지수 EQ가 높아요. 또 EQ보다 역경지수 AQ가 훨씬 더 높아요.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역경을 다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시험이 꼭 100일 남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요. 공부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딱 석 달 반입니다. 예. 100일 동안만 역경을 이겨내시면 돼요. 예. 100일 남은 기간 여러분들 이겨내면요. 얼마든지 합격 가능하거든요. 예. 꼭 이겨내시고요. 예. 그래서 꼭 역경을 이겨내시면요. 합격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자, 역경지사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들 힘내. 예. 힘내시면 돼요. 힘들다 하지 마시고 힘내시면 돼요. 꼭 역경을 이겨내시고 합격하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경기 변동입니다. 교재 70페이지예요. 목차 2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참고로 28회 작년 시험은 출제가 안 되어서요. 원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가 나오겠지만 가끔씩은 두 문제를 묻기도 해요. 일단 한 문제를 예상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득점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득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목차부터 짧게 볼게요. 목차 1번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 있죠. 얘가요. 8번 나왔어요. 1번 목차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요. 다음에 목차 2번요. 부동산 경기의 국면이 있죠. 자, 여기서도 문제가 8번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별표 1개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큰 목차 02번이 있죠. 거미 지멍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7번 나왔어요. 역시 별표 1개 하시고. 그러면 세 가지에서 출제가 되겠지만 만약 올해 묻게 되면요. 바로 2번이 있죠. 부동산 경기의 국면. 여기서 묻든지 아니면요. 거미지멍입니다. 이 둘 중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또 최근 시험은요. 20회 이후부터는요. 거미지멍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유형하고요. 거미지멍 요것만 잘 하시면요. 한 문제 그냥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처음부터 볼게요. 부동산 경기의 특징입니다. 얘는요. 내용은 쉬워요. 자, 쉬운 내용이고 또 초창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다. 주기가 길다 밑줄입니다. 약 2배나 길죠. 일반 경기는 주굴라 파동이죠. 8년에서 10년 되겠고요. 부동산 경기는 한 세대 건축 경기죠. 약 17, 8년. 2배 정도 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 밑줄. 내용도 밑줄 하세요.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다까지 밑줄 하시고요. 3번입니다. 부동산은 일반 경기보다 밑줄 하세요. 타선기간이 길다 밑줄. 타선기간이 길다는 것은 일반 경기보다 뒤지는 시간 차이를 말하죠. 자, 얘는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공급의 시차 적어주고요. 부동산은요. 자, 주택을 짓는다. 상가 짓고 공장 짓게 되면 다 짓는데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1년쯤 뒤 늦게 나타난 것이 바로 타선기간이 길다라고 불러요.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4번요. 부동산 경기는 밑줄합니다. 개별적, 지역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광역적으로 확대가 돼요. 자, 처음부터 전국적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지역적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5번은요, 문장만 밑줄 하세요. 자,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밑줄 하시고요. 괄호는 시험과 무관합니다. 우경사 비대칭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문장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넘어가죠. 부동산과 일반 경기와의 관계 있죠. 이 부분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2번 주상공이 나와요. 먼저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밑줄합니다. 역순환적 관계. 다른 말로 반대가 되죠. 자, 반대 역순환적 관계가 되고요. 반면에 상업용, 공업용 경기와 일반 경기는 바로 일치 동시순환적 밑줄, 같이 움직입니다. 3번요. 부동산 전체 경기는요. 자, 아래에다가 가중평균 적어주고요. 주상공 경기를 모두 산술평균이 아니고 가중평균을 합한 것이 전체 경기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적 밑줄, 후행시장이죠. 1년점, 1년 반점 뒤늦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경기의 특징인데 어려운 말은 없었습니다. 목차 2번요. 경기 변동의 유형 상당히 중요해요.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하게 되면 요거 아시잖아요. 자, 요 그림이에요. 자, 정점 찍고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면요. 후퇴 시장이죠. 아주 나쁘다, 불황 또는 하향 시장입니다. 저점 찍고 점차 좋아지면 회복 시장이고요. 이제는 호황이죠. 상향 시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정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5개 국면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자, 순서 보게 되면 후퇴, 다음에 하향, 다음에 회복, 다음에 상향, 다음에는 후퇴죠. 예, 다음에 후퇴가 돼요. 후퇴를 말하지. 다음에 안정시장은 틀린 말입니다. 안정시장은 경기 변동의 순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모든 국민에 걸치기 때문에 순서와 관계가 없다. 이 정도 유의하시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1번 동그라미 하향시장 집중하시고요. 바로 3번 동그라미 상향시장 역시 집중하시고요. 바로 5번 동그라미 안정시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아시면 돼요. 먼저 하향시장은요. 요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줄래요. 화살표 해주시고요. 하향시장은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이럴 때 공실은 증가합니다. 결론, 경기와 공실은 언제나 반대로 움직입니다. 불황일 때 공실이 증가됩니다. 요즘은 더 잘 나와요. 그러면 하향시장은 1번 보게 되면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거래가 한산하죠. 밑줄 하세요. 공가율은 증가, 공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3번, 4번 묶어주고 아주 빈출입니다. 중요합니다. 3번요. 과거 사례가 기간, 현재에서 상한선이죠. 상한선 밑줄. 4번은 더 중요해요. 자, 하향시장은 매수인 중시와 밑줄. 얘는 암기했죠. 어떻게? 상도 하수. 하수 하니까 하향은 매수자 중시와 하수 나왔잖아요. 바로 돌리시고요. 3번 내려가죠. 상향시장입니다. 상향시장은요. 2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상향시장은 후퇴시장의 전 단계 시장으로서 앞으로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후퇴 위에다가 적어질래요. 활발 X 적어주고.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활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틀린 말이고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3번, 4번 묶어주고요. 역시 중요하죠. 과거 사례각이건 자 현재에서 하한선이죠. 하한선 밑줄. 4번요. 매도인 중시와 밑줄. 얘도 암기했죠. 상도, 하수. 상도 하게 되면 상향은 매도자 중시와 현상입니다. 5번 내려가죠. 안정시장. 항목 4개 모두 묶어주고요. 1번요. 안정시장은 밑줄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 밑줄하시고요. 2번요. 안정시장은 오로지 부동산 특유의 시장이죠. 부동산에서만 인정되는 특유한 시장이 되고 3번은 밑줄하세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 밑줄. 괄호 예를 들면 얘도 모두 밑줄하세요.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는 경기를 타지 않는 안정시장이 됩니다. 4번요. 과거 사례가격은 현재에서요.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격 밑줄, 기준가격 성격입니다. 3번 넘어가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계절적 변동 동그라미. 세 번째 무작위적 변동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쉬운데 지문은 잘 나와요. 먼저 계절적 변동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절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이사철 또는 대학교의 하숙촌, 대학교의 원룸촌이 있죠. 경기를 타잖아요. 예를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에 장기 변동입니다. 얘는요 참고사항입니다. 부동산 장기 변동은 자 50년 동그라미. 부동산의 장기 변동은 몇 년? 50년입니다. 그러면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은 콘트라티프 파동이죠.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은 약 50에서 60년 이렇게 나와요. 그럼 비교합니다. 부동산 장기 변동 50, 일반 장기 변동 50에서 60. 그러면 얘가 약간 짧대 말입니다. 약간 짧다.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약간 짧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발적 변동이죠.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말해요. 자, 우발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은요. 하나만 떠올리시면 돼요. 정부 정책의 변화 밑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죠. 갑자기 발표하니까 무작위적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죠. 부동산에서의 거밋집 모형입니다. 얘는요. 특히 최근에 엄청 났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의를 보시면요. 색칠 네모가 3개 나와요. 첫 번째 네모 보시면요. 괄호 밑줄 하세요. 공급의 시차성 밑줄. 자, 부동산은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죠. 주택 짓는데 1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밋지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건축물은요. 모두가 공통점은 공급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농사 짓는데 1년 걸리죠. 가축 기르는데 1년 걸리잖아요. 다음에 건축물 짓는데 1년 걸리잖아요. 이 말은 뭐죠? 공급은 즉각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2번 가정 아래 되겠는데요. 1번 동그라미, 1번 집중합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는요. 금기가격 밑줄, 금기가격의 즉각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배추 가격이 폭락하면요. 배추값 쌀 때 많이 먹잖아요. 바로 움직입니다. 반면에 공급은 바로 움직일 수가 없죠. 전기가격 동그라미. 얘는요. 한마디로 일정 기간 후에 움직인다. 무 때문에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래 배수가 폭락한다면 농민들은요. 내년 농사를 포기합니다. 내년 공급을 줄일 거예요. 1년 시차를 두면서 움직이니까 전기가격에 의존하고요. 3번요. 거밋지망의 특징이 있죠. 특징요. 가장 중요합니다. 1번 동그라미. 바로 수렴형 안정 조건인데요. 얘는 안개 있죠.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이 크다, 수탄 밑줄. 기울기는 절대값이죠. 수기가 크다, 공기가 크다, 공기만 밑줄. 그래서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클 때 안정 조건이 되고요. 만약 수탄과 공탄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순환형.
거꾸로 자 공탄이 크다면 어떻게 된다? 발산형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동남이 2번입니다. 거미집 모형은 밑줄입니다.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밑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예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경기 변동요. 문제 체크합니다. 기출 문제 먼저 체크해요. 기출 문제는요. 81페이지 보시면 돼요. 81페이지. 자, 기출 문제 대표 문제 체크합니다. 한 장만 넘겨줄래요? 82페이지예요. 체크합니다. 27번 동그라미. 29, 30, 31번. 다음 페이지요. 자, 예상 문제 넘어가죠. 예상 문제. 예상 문제가 95페이지죠. 95페이지. 문제 체크할게요. 38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39번, 42번, 다음 페이지요. 44번, 46번요. 다음 차트 부동산 시장 넘어갑니다. 108페이지요. 108페이지 기출문제 봅니다. 1번, 3번, 5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6번. 한 장 넘겨서 12번, 13번. 다음 페이지. 15번, 16번. 다음 페이지요. 예상 문제 넘어갑니다. 예상 문제는요. 2번 동그라미. 예? 그거요. 그건 다음 주진도. 다음 주진도요. 공간 구조는 다음 주. 자, 그러면 계속해서 118페이지입니다. 3번, 4번, 5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11번, 12번, 14번. 다음 페이지요. 17번, 18번, 19번. 다음 페이지. 22번, 24번. 다음 페이지. 26번, 28번. 다음 페이지요. 30번, 31번, 33번. 다음 페이지요. 38, 39, 40번. 오늘은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요. 기출문제 처음부터 볼게요. 73페이지입니다. 아니죠. 기출문제는 81페이지죠. 82페이지입니까? 82페이지. 경기변동 기출문제 봅니다. 27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를 사국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묻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 여기까지가요. 후퇴를 말해요. 회복을 말해요. 회복이죠. 회복은 길다, 짧다. 길다. 장기간이죠. 틀렸습니다.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후퇴입니까? 회복입니까? 후퇴죠. 후퇴는 길다, 짧다? 짧다. 앞뒤가 바뀌었죠. 바뀐 지문입니다. X. 다음에 2번요. 후퇴 국면은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된다면 점차 공실은 증가하기도 한다. 당연히 맞죠. 답은 쉽게 나왔어요. 정답 2번입니다. 3번요. 상량시장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요. 거래 성립을 당기려고 합니까? 미루려고 합니까? 안 팔려고 하죠. 미루려고 합니다. 반면에 매수자는요. 당기려고 한다. 미루려고 한다. 서로 살려고 하죠. 당기려고 합니다. 또 단어가 바뀌었죠. X입니다. 4번요. 후퇴 국면이란 하향시장 국면의 다음에 오는 국면이다. 오, 이상하죠. 볼까요? 후퇴 시장은 상향시장 다음에 오는 국면입니다. 하향 다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자 하향 틀렸고 상향시장 다음에 오는 시장입니다. 틀렸고요. 5번요. 하향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한다. 설명이 안 맞죠. 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허가 신청이 증가하면요. 하향이 아니고 회복 시장이죠. 회복 시장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29번요. 부동산 경기의 사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표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는데요. 괄호가 A, B, C, D 4개 나와요. 많은 것을 묻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자, 차례대로 회복시장,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가로 A번은 뭡니까?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자, 암기했죠. 상도, 하수, 상도, 상향시장은 도 매도자 중시하죠. 따라서 A는 매도자 중시합니다. 괄호 B번입니다. 회복시장은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당연히 증가하죠. B번은 증가. 세 번째, 회복시장이나 회복시장은요. 공실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C번은 감소가 되고요. 다음에 D번은요. 후퇴와 하향 시장인데 그러면 후퇴 하향은요. 상도 하수 암기했죠. 하향은 매수자 중시바. 그래서 D번은 매수자 중시합니다. 정답 1번 됩니다. 1번요. 자,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거미집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요. 가격에 대하여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무슨 형? 수렴형. 따라서 균형으로 수렴한다. 맞죠? 바로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가격에 대하여 수탄과 공탄이 같게 되면요. 이탈, 발산이 아니죠. 무슨 형? 순환형이죠. 이탈, 발산 들렸고 순환한다. 들었습니다. 3번요. 거미집 일어나는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정학적 틀렸죠. 동학적이죠. 정학적이면 1년만 분석하잖아요. 그러나 동학적이면 여러 해를 분석하죠. 따라서 정학 틀렸고 동태적, 동학적으로 분석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과 5번은요. 자, 거미집 이론의 전제 조건이죠. 4번, 5번 수요와 공급을 묻습니다. 4번요.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는 일정 기간 후가 아니고 즉각 움직이죠. 다른 말로 금기 가격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5번 가격이 변하면요. 공급은 즉각이 아니고 일정 기간 후에 움직이죠. 무엇 때문에?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RB가 바뀌었네요. X입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문제 31번 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죠. 27회 때요. A, B, C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 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 그러니까 발산형인지 수렴형인지 순환형 묻잖아요. 표를 보기 전에요. 한 번 더 확인해요. 자, 먼저 수렴형이죠.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탄이 크다, 공탄이 크다. 수탄이 클 때 기울기입니다. 수기가 크다, 공기가 크다, 공기가 클 때. 하면 이제 이 문제 풀 수가 있겠죠. 항상 기울기는 뭐라고 했죠? 절대값. 부를 무시합니다. 표를 보시면요. A, B, C 시장 나오죠. 세로 항목은요. 수기와 공기가 나와요. 절대값이니까 부를 무시합니다. A 시장은 수기가 커요? 공기가 커요? 수기가 크죠. 수기가 크면 무슨 형? 발산형. B는요. 수기와 공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무슨 형? 순환형. C는요. 수기가 커요? 공기가 커요? 공기가 크죠. 무슨 형? 수렴형. 정답 5번입니다. A는 발산형, B는 순환형, C는 수렴형이 됩니다. 참고로요. 자, 이 문제가 지금 요거 나왔잖아요. 수기하고 공기를 따진다. 그래서 공기가 클 때 무슨 형? 수렴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숫자가 뭐 0.8이다, 뭐 1.2다 이렇게 숫자가 나는데요. 참고로 최근 시험은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을 계산 문제 물어요. 계산 문제. 예를 들면 A 시장이 있어요. B 시장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별도로 수기와 공기를 그냥 0점 얼마 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안 주고요. 바로 식을 줘요. 수요 함수 이꼴 식을 주고요. 공급 함수 이꼴 또 식을 마구 줍니다. 골치 아프게 줘요. B 시장도요. 수요 함수가 식이 얼마가 되고요. 공급 함수가 식이 얼마가 된다. 무슨 말이죠? 이것 보고 기울기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황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통해서 별도로 이렇게 기울기 묻는 문제. 이때 제대로 푼 사람이 없었거든요. 딱 한 번 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교재에서 빼버렸는데요. 뺐지만은요. 안 풀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끝날 때 8문제 풀죠. 실전 테스트.
이들 문제 풀잖아요. 그래서 아마 8월 중에요. 이 문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경험을 쌓아야 된다. 예. 그때 이 문제 보게 되면요. 답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찾는 계산 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실전 종합 문제에서 경험 쌓아야 된다. 그때 가서 풀어드릴게요. 자, 기출문제 마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 넘어가요.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38번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특수 부분들. 얘가 바로 주상공 합친 거잖아요. 주상공 합친 것에 산술 평균. 산술은 무조건 틀린다고 했죠. 가중평균이죠. 가중평균의 성격입니다. 틀렸고 2번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일치합니까? 반대됩니까? 반대가 된다. 맞죠? 이어서 주거용 경기는 상업용 경기와 동시순환적입니까? 역순환적입니까? 역순환적이죠. 주거용과 상업용은 동시순환 틀렸죠. 역순환적 반대가 돼요. X. 3번요. 장기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 칠판 볼까요? 요거요. 부동산 장기 변동은 50초 기억나시잖아요. 일반 경기 장기 변동은 콘트라 대법 파동이고 50에서 60년이다. 그래서 장기 변동은요. 부동산이 약간 짧 때 말입니다. 이 문장이 3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장기 변동은 일반 장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가 더 길다가 되고 약간 짧게 나타납니다. 틀렸습니다. 3번요. 상향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고 집가 상승 활발 맞죠? 과거 사례가 간 현재에서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하한선 맞죠?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서 묻죠. 하향시장 다음에 회복, 다음에 상향, 다음에 후퇴, 다음에 안정시장 순서로 진행된다. 뭐가 틀렸다? 안정시장은 순서와 관계가 없다고 했죠. 안정은 빼야 됩니다. 틀린 지문이죠. 옳은 것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39번 봐요. 부동산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번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공업용 경기와 대체로 일치합니까? 반대가 돼요. 반대가 된다. 맞죠? 옵니다. 2번 부동산 경기 운동이 일반 경기 변동보다 뒤지는 시간 차이를 진폭기간이라고 한다. OX. 틀렸죠. 진폭기간이고 무슨 기간? 타성기간. 뒤지는 시간 차이가 타성기간이죠. X입니다. D급번요. 부동산 경기는 정점에서 저점까지가 후퇴를 말하죠. 후퇴는 길다, 짧다. 짧다 맞습니다.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회복이죠. 회복은 길다, 장기간 걸친다. 맞죠? O입니다. 리얼번요. 불황에 강한 부상 하는 순간 얘가 무슨 시장? 안정시장이죠. 따라서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부상 맞습니다. 불황에 강하면요. 오히려 호황에는 약한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맞는 말이죠. 이어서 하향시장 국면은 매수인 중시와 상도 하수. 하향은 매수인 맞잖아요. 옳은 지문입니다. 5가 되고요. 미연번 상향시장은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활발히 거래가 된다. 맞습니다. 반대로 하향시장은 불황에 약한 유형의 부동산 파격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옳은 지문이죠. 5입니다. B번 하향시장은 과거 사례가 기간 현재에서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상한선이죠. 하한선 틀렸죠. 상한선이 됩니다. X. C번 부동산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맞죠? O입니다. 자, 옳은 지문은요. 기역번, D급번, 리얼번, 미연번, C업번이죠. 몇 개? 5개죠. 정답 5번입니다. 문제 4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어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회복이죠. 회복은 길다, 짧다. 길다고 했죠. 틀렸네요.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후퇴를 말하죠. 후퇴는 길다, 짧다. 짧다. 단어가 바뀌었죠. X예요. 2번
모든 부동산이 안정시장에 존재할 수가 있다. 이상하죠. 안정시장은요. 모든 부동산이 아니고 어떤 부동산? 불황에 강한 부동산. 그래서 안정시장은 뭐든 틀렸고 불황에 강한 부동산입니다. 3번요. 거미지 모형의 수렴형, 즉 안정 조건은 자, 수기가 공기보다 작을 때 나타난다. 수기가 작으면 맞습니까? 수기가 작다는 게 공기가 크다는 말이죠.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거미지 모형은 지구용이 상업용 공룡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바뀌었죠. 상업용 공업용이 주용보다 강하게 나타나죠. 틀린 지문이고요. 5번. 하향시장 국면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매도자 중시와 틀렸죠. 상도 하수 따라서 매수자 중시화죠.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44번요.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특수한 형태의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여기서 특수 형태 경기는요. 세 가지 있죠.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세 가지를 묻는 겁니다. 1번, 2번 묶어주고요. 계절적 변동의 설명입니다. 1번, 1년을 단위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계절적 변동이다. 설명 맞죠? 2번은 예를 묻네요.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부동산 경기가 다른 계절보다 둔화된다. 맞네요.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은 방학을 주기로 공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계절적 변동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예가 맞죠? 옵니다. 3번과 5번이에요. 3번과 5번이 바로 장기 변동입니다. 그럼 10번 볼까요? 장기 변동은요. 부동산의 장기 변동 50년,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 50에서 60. 얘가 약간 짧다고 했어요. 5번 봅니다. 장기 변동, 부동산 장기 변동은 통상적으로 50년. 적어 들었잖아요. 50년. 맞습니다. 이는 어떤 지역에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적이 재개발되게 되면 한 50년 주기가 나타난대요.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3번.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얼마? 50년.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은 50에서 60년. 따라서 비교적 기간이 길고 아니고 약간 짧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지진, 홍수, 화재, 정부의 정책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하는 것은 바로 무작위적 변동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 3번 틀렸고요. 46번, 47번 보겠습니다. 46번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묻습니다. 옳은 것은. 1번요. 상향시장은 과거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에서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하한선이죠. 상한선 틀렸고 하한선이 됩니다. 2번요. 부동산 경기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측정이 되는데 건축량은 수요 측면에서 앞뒤가 안 맞죠. 건축량은 건축한다는 것은 공급 측면이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의 측정 지표가 돼요. 틀렸고요. 3번요. 후퇴 국면에서는 자, 거래가 감소하고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자, 매도자보다는 매수자를 중시한다. 후퇴와 하향은요. 상도, 하수, 매수자 중시와 맞죠?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방학 때 대학가의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무작위적 변동이 아니고 계절적 변동이죠. 계절적 변동 틀렸네요. 5번은 기출문장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주로 재건축 경기를 말한다. 재건축 재자를 빼야 됩니다. 건축 경기를 말하지 재건축 경기는 될 수가 없잖아요. 건축 경기를 말하며 주상공 경기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주거용 부산 경기다. 뒤에 건 맞죠? 앞에 게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문제 47번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거미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는 것 묻네요. 1번 봅니다. 공급자는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현재 임대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 공급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 기준으로 내년 공급을 결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되고요. 2번 공급자는
자, 정기시장에서 성립한 가격을 토대로 해서 금기 공급을 결정한다.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 맞죠? 금기에 생산된 수량은 모두 금기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수기가 공기보다 크대요. 그러면 안정조건에 속한다. 앞뒤가 안 맞죠? 안정조건은요. 수기가 커야 돼요? 공기가 커야 돼요? 공기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커야 됩니다. 바뀌었죠? X. 틀린 답 4번이고요. 4번 지문까지만 볼게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주거용보다 거미집은 더 잘 적용된다. 맞는 말이죠. 틀린 답은 3번 정답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와요. 한 문제 이상하죠. 가끔씩은요. 두 문제를 묻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원래 나온다고 해도 틀림없어요. 목차 2번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특성 기능 있죠. 요거 별표 2개 하시고 요거 문제가 집중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목차 02번 효율적 시장 02번 목차에다가 별표 2개 하시고 요거밖에 안 나와요. 또 맨 끝에 보시면요. 101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고로 4번이 있죠.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 박스에 있죠. 요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네모 박스에 있죠. 네모 박스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예.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1번 부동산 시장 개요부터 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1번 보게 되면 시장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완전 경쟁 시장, 오른쪽은 불안전 시장입니다. 왼쪽 완전 경쟁 시장 동그라미. 얘가 바로 가장 기준적 시장이고 이상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조건 네 가지 암기 어떻게 했다? 동자다정, 동자다정. 따라서 동길성,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완전한 정보를 말해요. 동자다정 네 가지가 그대로 나왔고요. 오른쪽 부동산은 불안전 시장인데 동자다정이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불안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2번 내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부동산 시장 특성은요. 무려 그동안 14번 나왔어요. 얘가 특성이 14번 나올 때 기능은요. 단독 문제가 딸랑 2번밖에 안 나왔어요. 특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항목이 9개 나와 있죠. 자, 제목 보시면서 항상 무엇을 연결하자? 부동산 특성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1번 부동산 시장은 자,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 또는 부분 시장입니다. 얘는요. 화살표 무엇 때문에? 부동성. 부동성 때문에 국지적 시장, 부분 시장이 되고요. 2번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직이 곤란합니다. 화살표 무엇 때문에? 부정성이죠. 부정성 때문에 공급 조직이 곤란합니다. 3번, 4번, 5번 묶어주고요. 자, BBB 나오죠. 비공개성 비동그라미, 비표준화 비동그라미, 비조직화 비동그라미. 시장이 BBB가 된다. 무엇 때문에? 개별성이죠. 5번요. 부동산 시장은 과다한 법적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얘가 무엇 때문에? 화살표 부정성이죠.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익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공적 규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요즘요. 법적 규제가 너무 심하죠. 심하니까 시장은 자꾸 침체가 되고 있어요. 또 그걸로 법적 규제가 완화되면요. 시장은 활성화되겠네요. 따라서 특히 법적 제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7번요.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화살표 고가성이죠.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일부는 내 돈, 나머지는 은행에 용자가 필요하잖아요. 용자폭이 확대가 되면요. 시장은 활성화되고 용자폭이 축소가 되면요. 시장은 위축이 되고요. 요즘 자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시장도 많이 까랑고 있잖아요. 8번 부동산 시장은 매매 기간의 장기성입니다.
사고 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무엇 때문에? 고가성이죠. 고가성.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몇 년 모아야 되고요. 파는 것도 몇 억씩 하기 때문에 몇 개월, 심지어 1년도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매매기간 장기성인데 장기가 나면 시간 개념이죠. 영속성. 따라서 매매기간 장기성 하게 되면 고가성과 영속성 때문입니다. 9번 불안전 시장 앞에서 보았고요. 별도로 이제 항목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10번 적어주고요. 외부 효가 빠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유가 부동성이죠. 하나 더 추가하면요. 인접성 때문이죠.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가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자, 시장 기능은 딸랑 2번 나왔고요. 암기했죠. 어떻게? 자고가 정량 5가지죠. 자, 자원 배분 기능, 고, 교환 기능, 가, 가격 창조 기능, 정량,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기능입니다. 3번 조심하자. 부동산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이죠. 시장에서 가격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을 조심하면 돼요. 화살표 적어집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창조가 되지 수급 창조 기능 틀린 말입니다. 부동산은 특히 공급 조절이 곤란하죠. 부동산 때문에 해서 수급 창조 기능이 틀린 말이고 가격 창조 기능입니다. 3번 내려가죠. 부동산의 단기와 장기 시장 비교합니다. 표가 나와요. 왼쪽은 단기, 오른쪽은 장기 시장인데요. 자, 단기 하게 되면 두 번째 칸 저량 밑줄. 저량 개념이 되고요. 장기 시장은 유량 개념, 유량 밑줄 하시고요. 단기는요, 저량이니까 그러면 단기는요,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키잖아요. 따라서 단기 공급은요, 완전 수직 밑줄, 수직이 돼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유량인데 장기는요, 우상향 밑줄.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목차 02번 넘어가죠. 효율적 시장입니다. 먼저 1번 효율적 시장 유형인데요.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죠? 바로 정보. 어떤 정보가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표를 바로 보시면요. 종류가 3가지 있죠. 약성, 준강성, 강성 3가지가 나옵니다. 가로 항목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정보의 반영이고요. 두 번째가 분석 방법 동그라미. 세 번째 초과이윤 동그라미. 초과이윤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집중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자, 과거 정보가 반영이 돼요. 과거 동그라미. 과거 정보를 분석하자. 기술적 분석 밑줄. 두 번째, 준강성 시장은요. 과거 포함해서 현재 동그라미. 현재 정보를 분석하자. 기본적 분석 밑줄.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포함해서 미래 동그라미. 즉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분석이 전혀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요. 자, 세 번째 강성 효율적 시장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완전 경쟁 시장 적어주고요.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 효율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강성 빼고요. 부동산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죠.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초과이윤 넘어가요. 초과이윤은요. 자, X 3개 있죠. 얘를요. 한꺼번에 묶어서 동그라미. 따라서 3가지 시장은 원칙적으로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습니다. 괄호는요. 예비를 말해요. 그러면 약성 시장은요. 모두가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괄호 특정 소수가요.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준강성 시장은 모두가 현재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과로 예외적으로 특정 소수가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강성은 모든 정보를 모두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죠.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의의가 1번, 2번, 3번 나와요. 2번 집중합니다. 모두 밑줄 하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고 괄호도 밑줄 하세요. 정보 비용 이꼴 정보 가치가 같게 되면 초과이윤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초과이윤 동그라미,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래 2번요. 완전 경쟁 시장 밑줄.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정보 비용 제로, 초과이윤 제로. 따라서 밑줄입니다.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밑줄. 그러나 3번 부동산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형태를 보게 되면요. 항목이 4개 나와요. 1번 모두 밑줄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밑줄.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 활동 또는 정보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2번 지문도 그대로 나와요. 모두 밑줄 하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시장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 시장도 독점 시장도 얼마든지 초과이 없다면요.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내려가요. 4번은요.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성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4번요.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 얘는요. 박스. 자, 흐름 있죠. 얘는 무조건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냐면요. 그동안에 5번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5번 중에서요. 학교에서 계산 문제가 3번 나왔고요. 중개법에서 2번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1년 후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는데요. 들어설 확률 몇 프로 나왔잖아요. 들어서면 땅값 얼마, 안 들어서면 얼마. 문제 많이 풀어봤죠. 박스 보게 되면요. 1번 현재 가치를부터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2번 정보 가치 구하자. 2번 동그라미. 그래서 원래 나온다고 해도 정보 가치를 물을 거예요. 먼저 현재 가치 구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현가화 시켜야 됩니다. 현가화 시키는 공식이 있죠. 공식을 동그라미 하세요.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 이걸로 무조건 현가화 시켜야 됩니다. 다음 2번요. 정보 가치는요. 확실할 때 부동산 가치에서 불확실할 때 가치를 빼주면 돼요. 확실 동그라미, 불확실 동그라미, 확실 빼기 불확실 차이가 정보 가치가 돼요. 계산 문제 꼭 대비하시고요. 자,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러면 다음 목차가 입지 및 공간 고조인데요. 얘는 잠시 보려고요.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쉬었다가요. 기출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